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열린우리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가 그게 다툼이 돼갖고 노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상고금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 같은 정당 소속인 노무현 대통령이 같은 정당 처음에 뿌리가 같았죠. 김대중 정권의 핵심 비리를 수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이제 우리 백성기 그때는 본부장이셨겠네요. 부장에서 본부장이 계셨는데 이 백 선생님도 수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은행은 뭐 어때요? 하란다로 해주는 손님 고객대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나온 은행원 국정원 직원들이 했던 배서 그다음에 은행에서는 어떻게 지급 지시서를 써갖고 뱅크 오브 차이나 인 서울을 갖다 주고 인 서울하고 인 베이징하고 관계해서 정상회담이 하루 늦어지고 돈이 강제 확인되면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면서 김대중의 신화가 홀랑 벗겨지죠. 근데 이미 정상회담을 했고 노벨 평화상 받은 다음이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을 챙겨서 나간 돈들이 꽤 있는데 그 뭐 8조인지 얼마인지 우리나라 모든 은행이 거의 4대 시중은행이 다 개입된 거로 돼 있는데 이건 또 뭐야? 그리고 임종서이가 옛날에 레바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바뀌면서 2018년에 좋은 분위기 만들어지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열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이제 지난 5년이 흘러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같은 뿌리였던 그 김대중 정권의 핵심 비리를 조사하게 됐는지 그 권력 게임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주류, 그러니까 DJ 정부에서 주류였던 사람들이 대북 송금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노무현은 하여간 민주당에서 주류는 아니에요. 주류는 아주 비주류였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외환은행 매각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봐서 상당히 만들어진 돈이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제 해석인데요. 문재인 정권을 이제 친노계로서 그걸 주류라고 본다면 이재명 씨가 민주당의 후보가 됐던 것도 그것도 주류가 아니에요. 만약 당선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이 대북 관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건 몰라도 하여튼 지금 뭐 들리는 말로는 뭐 그 태양광 등등 해갖고 중국하고 해갖고도 그것도 뭐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정치를 하면 돈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권력을 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권력을 놓으면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도 모아지지만 권력이 없으면은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도 있어야 뭐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도 생기고 뭐 자기가 부릴 사람도 생기는 거니까 뭐 권력의 힘이 없으면은 뭐 돈의 힘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뭐 살아가고 자기 몸 보호하려고 하는 것만큼의 뭐 돈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니까 그것이 아마 노 대통령 머릿속에도 있다고 그런다면 그 전에 있던 그 권력의 그 주류를 뭐 깨트리거나 부시는 데는 결국 그걸 그런 뭐 대북 송금 그런 거를 파고 들어가서 그런 그 인력, 돈 이런 것들을 다 뭐 부셔야 자기가 진정한 대통령 노릇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어려운 특검을 결국 못하다가 결국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뒤에 대북 송금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정몽준 의원하고 단일화 과정도 다 승부수였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기가 근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류로부터는 상당히 뭐랄까 천대를 받거나 무시를 받거나 본인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오죽하면 뭐 탄핵까지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또 승부수를 또 건 거고. 근데 왜 그렇게 그 양반이 거기서 민주당에서 통하지 않았을까요? 뭐 민주당에서 통하지 않았다 뭐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건 뭐 내가 거기 뭐 그런 평론하시거나 이 기자 같은 분들보다는 뭐 모르겠지만은
내가 생각에 짐작건데 아무래도 자기 고향이 호남도 아니고 김해고 또 그다음에 자기 또 출신이 그렇게 부잣집도 아니고 상관없고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핸디캡이죠. 등등 더군다나 그 호남이 아닌 사람이 정권의 주류 속에 들어갈 수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요. 딴 건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거하고 비서울대학교 하는 건 딴 차이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게 진짜 주류입니다. 한국에서. 저도 괜찮은 대학 나왔지만 안 됩니다. 못 당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고졸에 상고 나왔다 쉽지 않습니다. 주류 나왔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 해준다고 하는 게 그때 알다시피 해운부인가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었잖아요. 해수부 장관. 주력이 못 들어갔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해수부 장관 해가지고 부산에 가서 있었고 그랬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천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접 못 받았죠. 대접을 못 받은 사람이 하나였죠.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한테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권력을 지니까 사람을 모이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요새는 카르텔이라는 말을 잘 쓰던데 그런 권력 카르텔을 잘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부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지.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승부사 기질이지. 그래서 이제 열린당을 내가 한번 끌어보려고 만들었더니 바로 탄핵으로 들어와. 이건 진짜 뭐 잡으려고 몽둥이 들었는데 저쪽에서 탱크로 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제 얼마나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국민들이 바꿔준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새천년 민주당하고 우리당인가 이거 하고 있는데 새천년 민주당 쪽에 가 있던 사람은 지금 많잖아요. 무슨 추미애를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죠.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 또 지금 와가지고 문 대통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거가 글쎄 잘 모르겠지만 그 밑에 저류에는 뭔가가 흐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박지원 씨라고 하는 사람과 문 대통령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문 대통령 말년에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이라고 썼다고 하는 거가 그건 한국 정치사의 최대의 양압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김대중, 김정일이가 악수한 게 하나의 야합이라면 박지원, 문재인이 손잡은 것도 아주 중요한 정치사에서 남을 야합 중에 하나예요. 자기는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박지원이가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의심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8조 원 대북 지금 수상한 송금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도 그 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박지원 씨가 원장하면서 그게 들어왔느냐. 그런 뭔가 나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뭔가 뒤에 엄청난 권력의 비호가 없이는 은행이 안 움직여요. 아이고 안 움직이죠. 은행이 어떤 데인데요? 은행이 어떤 데인데요? 그 은행이 또 얼마나 몸조신을 많이 하는데. 제 친구들 지점장한 친구들 보면 모심해요. 오다가 있으면 뛰고 주가 또 안 뜹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그런 거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했다고 하는 거, 그거를 더군다나 1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 그 동안에 감독원 감사도 무지하게 받았을 테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을 테고 그다음에 자기네 본점 자체 감사도 받았을 거고 뭔가 그렇게 감사를 받았는데도 그게 아무 문제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고 했다는 거. 그건 난 경험이 있어요. 그건 대북 송금하고 난 뒤에도 2000년에 했으니까 2004년이니까 거의 4년 동안 뒤에인데 감사를 받아도 여러 번 받았어요. 특검 하기 전까지 감사 여러 번 받았는데 다 넘어갔다. 감사 받았는데 여러 번 받았어요. 우리은행 감사는 둘째치고 그거는 자체 감사니까 그건 둘째치고 다 아는 거니까 그건 둘째치고 감독원 감사, 은행 감독원 감사
그다음에 우리는 그때 국책은행이었으니까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았어요. 근데 그거예요. 수표 뒤에다가 그 그래서. 배수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면 파일을 연락을 안 했어요. 알고 안 했으면 직무유기가 되니까 열어봤으면 나중에 감사합니다. 파일을 열어갖고 그걸 갖다가 꼬치꼬치 카메라 갖고 나보고 뭘 써라 그러든가 뭐 그걸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라고 하면은 그걸 알고 가만히 있으면은 직무유기지. 그거는 알고도 그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직무유기가 되니까 아예 내가 안 내놔서 못 봤다.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냥 그걸 거기다 그냥 그 파일링 해놓고 난 안 본 걸로 하자 그렇게 해갖고 다 넘어갔어요. 그게 넘어간 게 4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권이 살아있는 한 그거 안 보려고 그러는 거야. 감독 기관도 와고. 요새는 모르겠어요. 20년 전이니까 요즘은 그러지 않으려나 뭐 대단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왜 내놔라 뭐. 노무현 정권은 이제 그 특검서 탄핵서 살아나고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수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자기가 대통령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네. 여권 내에 있는 반대 세력을 잡는 거잖아요. 네. 핵심을 건드린 거죠. 네. 어디까지 들어갔다고 봅니까, 노무현 정권? 아니 그때 다 들어갔어요. DJ 쪽 동교동계는. 그때 핵심 참고인이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셨을 것 같아요. 실무자니까. 나는 실무자였었으니까 어떻게 송금했냐 특검에서 날 불렀을 때는 어떻게 송금했냐 하는 거에 대해서 불러갖고 송금하고 또 그 얘기를 누구하고 협의했냐 그거 핵심이죠. 누구하고 협의했냐 그 다음에 또 그 은행장한테는 어떻게 보고했냐 그 다음에 그 은행 내에서는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수사받았지 그건 무슨 정치적인 그런 거. 그건 뭐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 팩트만 딱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 그거 정치적 해석을 갖다 붙여갖고 들이대면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곤욕을 치르는 거죠. 그때 이제 말하자면 알다시피 박지원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권노갑이도 들어가고 뭐 하나갑씨도 그때 미국으로 갔고 뭐 그때 그 다음에 임동원 씨도 그때 임동원 씨 구속됐나요? 임동원 씨도 구속됐어. 됐나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안 건드렸어요. 김대중도 나왔어. 김대중만 살려줬어. 기조실장은 봐줬나요? 기조실장도 걸려서 들어갔지. 다 도망갔고 옷은 다 벗고 이미 그때 이미 다 벗고 다 했을 때. 그래갖고 다 됐어. 그래갖고 다 붕괴돼 버렸지 그때. 그 조직이 다 그래갖고 지금 얘기하는 새천년 민주당이 아주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게. 그러니까 구 DJ계가 다 망해버린 거지.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 버렸지. 이제 이름만 남고. 그러고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노무현 이제 그 시대 때 사람이 이제 문재인을 비롯해 갖고 뭐 유시민이 그다음에 뭐 송영길이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거기에 들어오기 천상맨이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 아니야. 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근데 그 특검을 받아보시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던가요? 그거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내가 특검에 9번을 불려갔는데 처음에는 막 떠들어요. 누가 떠들어요? 내가 말 시키면 막 한다고. 설명하려고? 설명도 하고 뭐 그게 그렇지 않은 거라고 막 얘기한다고.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떠든 거가 그 조서가 돼가지고 써져서 나와요. 그렇죠. 찍으라고 도장 찍으라고. 이게 찍으라고. 지장 찍으라고. 그러면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나 싶은 생각이 수사 도와준 거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나 이거 곤란한데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적혔냐? 그러면 이제 그 수사관들하고 이제 그 아무튼 역시 싸움이 붙지.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욕도 먹고 억압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고쳐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름, 사람, 그럼 사람은 그 다음날 불러와요. 그렇지, 불러오죠. 그게 수사의 무서움이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스럽지. 특히 그때는 내가 이제 본부장이라 돼가지고 그 여자 비서가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몰라도 이 여비사는 눈치가 있다고. 그쵸, 알죠. 이게 안다고. 왜냐하면 행장이 뭘 불러오면은 행장이 전화를 안 하고 나는 꼭 오라고 그러거든. 그 행장 오라고 그런다고. 뭐 그거 어떻게 됐어? 그리고 뭐 물어보고 뭐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걔가 뭔가 이렇게 뭐 했는데 은행장한테 보고했는데 전화로 했냐? 그럼 전화를 했는데 전화로 그 어떻게 했냐? 그러면 비서 보고 은행장실 대라고 해갖고 전화했다. 그러면 비서 불러다가 몇 시에 전화했냐? 뭐 이렇게 해갖고 그것까지 다 챙기죠. 그다음에 뭐 참 내가 그저 뭐야 윤 무슨 선대리인가 뭐 근데 그 윤기선 대리인가 이름 잊어버렸다 이제. 그 친구가 과장 때야. 그 밑에 행원들 시켜서 그걸 보낼 수가 없어서 그 과장을 봉투에다가 아까가 지급지식 써놔갖고 뱅커브 차이나를 갖다 줬거든. 이 친구는 뭔지도 잘 몰라. 그냥 심부름 했는데 갖다 줬어. 그 친구 시켜서 갖다 줬다. 그랬더니 그 친구 차장 돼가지고 부산지점에 근무하고 불려왔구나. 그 다음날 새마을 타고 올라와서 대면시키는. 놀랬겠다, 그치. 아 이러니 이게 수사가 그래요. 이게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이게 검사들 수사라는 거는 검사가 자기가 납득하지 않고 자기가 모르면은 그 수사는 끝날 수가 없어. 알 때까지. 자기가 알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다 그거를 쫙 해갖고 그 히스토리가 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래서 기소할 제목을 정해야 되니까 자기가 모르면 공소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확인하지. 모르는 게 없어 참 그러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그 며칠 전에 갔더니 이제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때는 좀 안심을 했지.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무슨 법 위반이고 뭐 위반이고 뭐 막 한다고 그 친구는. 그러고 그다음에 내가 이상배 들어갈 때 그때 제일 놀랐지. 어디 들어갈 때? 바로 옆방에서. 아, 옆방. 그게 뭐냐고 그러면 이상배가 산업은행 심사부장이었었어. 그 여신 그러니까 대출 담당 부장이야. 근데 그 이상배가 되게 광주 일고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 다 광주 일고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야. 호남 사람들 다 그때 나이. 광주 일고 나왔어. 근데 광주 일고 나와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우애를 자꾸 부르지 않는 거야 이 친구가. 오케이. 내가 했다 그러고. 오케이. 선배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타켓이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산업은행도 최소한 거기 검사들은 뭐 총재, 뭐 이근영 총재 이런 놈을 넣고 싶은데 거기를 노리죠. 네. 이런 무슨 뭐 지금 본부장 따위가 부장인가 안 건들라고. 말은 불어야 되는데 안 부는 거야. 그냥 막 다그치더라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밤에 갑자기 느닷없이 붙들려 왔는데 체포영장을 떨어뜨렸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때 체포영장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 자, 왔는데. 와서 옆방에 있어. 나는 이쪽 방에 있고 이상배 이쪽 방에 있는 거야. 졸라 긴급 체포를 해버렸구나. 근데 같이 앉아갖고 이제 봤는데 나하고는 뭐 얘기가 할 필요가 없지. 그쪽은 돈 준 거고 나는 돈 보낸 거니까. 그 사람들은 연결이 되지만 나하고 이상배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돼. 얼굴도 모르고. 근데 이제 우리 그 담당 수사관이 와갖고 이상배 체포영장 떨어뜨릴 때 겁주는 거죠. 그때는 처음 알았어. 아니 붙들려 왔는데 무슨 체포영장이냐. 기법이 됐어. 근데 그거가 체포영장을 떨어뜨려야 구속시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는 거는 거기 오는 거는 다 참고이고. 아니 그 말하자면 이 자진출두야. 그렇지, 형식은 그랬죠. 형식이 자진출두야.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부터 너 계속 거짓말하고 우야 안 물고 그러니까 체포영장 딱 발부하는 거야. 법이 그래요. 체포영장 발부하더라고. 그 이상배 얼굴이 되더니 불었어. 그래갖고 부총재 오고 이제 그다음에 총재 오고 그래갖고 이제 이근영이는 집행유예 받았지. 이상배는 1년 살았어.
그런 말입니다. 그때 이제 대북상금 수사를 해서 사실 뭐 거의 다 밝혔죠. 다 밝혔지. 김대중 전 대통령만 손을 안 댔을 뿐이지. 다 밝혔지. 그러면 지금 와서 유출을 해보면 지금 비트코인 국내에서 관련해서 송금된 게 8조 원 나오고 또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도 좀 나오고 있고 상당히 예민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말이에요. 내가 생각에는 우리 쪽에서는 이걸 터뜨리기가 무지 어려울 거예요. 경제 침체가 너무 크다. 그것도 그런데다가 관련된 데가 옛날 외환은행 하나하고 관련된 지금 4대 수준은행 다 있고 지금 너무 관련된 거 많아요. 그래갖고 너무 좀 또 오랫동안 했던 거고. 그런데 이게 터지긴 터져요. 왜 터지냐 그러면 이게 정말로 대북 송금이 돼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게 지금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확실시 되는 어떤 증거가 나온다 그런다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네가 만든 세컨더리 보이콧 자체 제재한 유엔 세컨더리 보이콧 자기네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나 둘의 은행은 뭐 짧게라도 US 달러 거래 못하게 만들 거고 뭔가 이게 당연히 제재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은행들은 아까 외환은행처럼 뭐 이렇게 시켜서 한 거니까 하면서 이제 증거인멸은 어렵고요. 외환은행 하듯이. 그러면 이쪽 기관에서 누구 때문에 했느냐. 그때 외환은행은 국정원이라서 임동원 씨 조사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실세, 그게 국정원에서 좀 국정원, 그 다음에 이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처럼 긴급 안보장관을 했을 때 서훈 씨, 뭐 이런 식 쭉쭉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됐지 벌써. 내가 생각에는 상당한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이 된 것도 이상한데다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된 뒤부터 송금이 나가기 시작했거든. 시상 그래요, 맞아요. 그것이 나가기 시작했거든.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비호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은행이라든가 뭐 어디 이런 데다가 말하자면 손을 좀 볼 수 있는 데라고는 국정원밖에 없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대북 송금 사건 터지고 나서 이 DJ의 2인자들이 쭉 날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DJ하고 2인자들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서먹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갑 씨는 나중에 박근혜 쪽을 뒤집었죠. 그다음에 건너갑 씨도 더 이상 DJ 쪽과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 때 이게 만약 퍼지면 지금은 이제 뭐 윤건영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해주고 있는데 그게 유지가 될까요? 내가 생각에는 만약에 그 세력이 문제가 있어갖고 이게 무슨 북한에다가 도움하고 그래갖고 뭐 해서 그 사람들이 문제다 해가지고 그 중에 몇십 감옥에 가고 뭐 해갖고 정말로 문제가 된다 그런다 그런다면 당연히 그쪽에다가 발을 들이고 싶지 않겠지. 책임 전가를 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지금은 2024년 총선 같은데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 정치생명 끝나는 거지. 끝나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시켜서 했다라고 해서 넘버원을 거론하게 되면 근데 이제 넘버원 대통령 코드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인을 안 해. 이거는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 번 그랬잖아. 대출한 거는 사람은행 총재가 사인한 거고 그 다음에 송금한 거는 외환은행에서 송금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표 갖고 온 거는 국정원에서 갖고 온 거고 본드 그 사람들 자치니까. 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움직인 거는 저 위에. 그렇지 그거 움직이지 않으면 뭐하러 그걸 위험부담을 하면서까지 사인하고 그러겠냐고 내가 생각해. 그 윤석열 정부는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수상한 송금이 있다는 부분을 지금 한동훈 장관도 있긴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도 있긴 하지만 할까요 수사를?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로 간 돈이냐. 그거를 모르고는 안 되지. 이미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사건 등등은 조사가 이미 터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긴급 안보장관 회의 다음에는 대북 첩보를 지우라는 지시를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내렸다고까지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송금 문제를 수사 안 할 수가 없죠. 봐요.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고. 아니 그 쉽게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살 수 있고,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샀으면 비트코인 산 거에 대한 대가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로 나왔죠. 당연히 대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이 대가로 나갔다고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되죠. 네. 지금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청구만. 성공해야 되죠. 무역 때문에 나갔다. 네. 그런데 문제가 이상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그것 대감으로 나간 게 아니고 돈은 돈대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돈을 이 비트코인 판 사람 아닌 딴 사람 구제 계좌에다가 나가는 거예요. LC도 없이. 아니 아무런 뭐가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걸 갖다가 써내기를 금수입, 그렇지 그렇겠다. 지금 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했다고 그러다 돈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는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북한 아이들이 이쪽에다 준 거예요. 만약에 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데 북한에다가 송금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쥐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수출이 무슨 그런 거 핑계 대고 지네 아는 데다가 보낸 거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에 다 갔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남아있죠. 아니 그리고 그게 배달 사고가 없이 다 갔다고 생각해요. 세상 수수료는 띄었겠죠. 외환은행도 수수료 받았는데 송금할 때. 그러면 2000년 대북 송금한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되죠. 똑같다 그런 얘기야.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하나의 궁금증이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비서실장도 했지만 그 시절에 있으면서 대북 송금 수사를 지켜봤고 알지 않습니까? 아주 속속들이 하지. 근데도 불구하고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북한하고 연결하려고 또 해수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가려고 한 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제일 원수가 박지원 씨인데 그거 국정원장 쓰고 한 거 보면 참 이거 어디 주사 맞은 건가? 왜 저러지? 글쎄 잘은 모르지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동안에 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뭔가 큰 약속을 해갖고 이행을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으로 벌충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더라고. 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백석희 선생님을 모시고 벌써 20년이 더 지났네요. 22년 전에 있었던 참 말도 안 되는 대북 송금 사건 그 전모가 밝혀지는 과정 그리고 외환은행 매각 아주 알짜기와 매각한 사건 그 다음에 이게 세월이 훌쩍 지나서 공수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밝혔던 세력 중에 한 분인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 이 정권에서 전 정권에서 뭔가 수상한 송금이 있었고 대북은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근데 그때 원수였던 사람을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으로 쓰고 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우리가 IMF 외환위기까지 닥친 건 아니지만 지금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은 지금 환율 오르고 하니까 한국이 위험하다는 보도도 나오거든요. 다시 그때랑 거꾸로 돌아가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수업 받은 게 있으니까 좀 극복했으면 좋겠고 이 퍼펙트 스톰인데 좀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있으면 아니요 없어요. 근데 사실은 누구 말대로 영토는 잃어도 역사를 잃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역사가 그렇게 자꾸 되풀이되고 그러는데도 그거를 교훈 삼아서 못하고 그냥 매일 그거를 되풀이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니까 외환은행 판 것도 역사를 판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에는 참 나라의 발전하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갖고 나라 걱정이 잠을 못 이룰 때가 참 많아요. 걱정해요. 정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긴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백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